부동산 시장 상승세 계속 될까요? 한 2, 3년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이유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물량이죠. 그래서 괜찮은데 그 이후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당분간은 저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도 당분간은 상승세를 이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최근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 거의 7,000건 육박을 해요. 이건 그 18년, 19년의 폭등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보니까 조금 앞으로 이 어떤 상승의 증폭이 커질 수도 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주머니 TV입니다. 2024년도 어느덧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연중 약보합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미 대세 상승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타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우리는 올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장,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교수님하고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도 같이 했었는데 어떻게 전망대로 가고 있나요? 반등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즘 집값이 갑자기 너무 빨리 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시세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우리 소장님부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단 같은 경우는 3% 초반대거든요. 신규 대출 같은 경우는 3% 후반이나 4% 초반인데요. 이렇게 된 것만 하더라도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진 겁니다. 이런 점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세 가격 상승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63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매매 가격 상승이 이제 19주 정도 되었으니까요. 전세 가격 상승세가 매매 가격 상승세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래서 전세를 살던 분들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 이런 점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요.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거하고 맞물려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매매로 이제 자꾸 뛰어드는 이런 형태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지방은 안 오르고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이 좀 가속화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지금 세제 감면들이 많아요. 이번에 또 종부세까지도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 3년간에 30%에서 40%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개발업자들이, 디벨로퍼들이 지금 신규 주택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 PF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PF가 부실화되면서 지금 신규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똘똘한 한 채를 지향을 하고 강남 중심으로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집값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도 이 오름세가 체감이 되는지 우리 소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죠. 7월 29일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매가는 0.28% 올랐고요. 그래서 19주 연속 상승입니다. 전세 가격도 0.17% 올랐는데요. 서울은 이제 63주 연속 이제 오르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분들이 호가를 올린다든지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까지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 중개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도자하고 매수자 비율로서 이런 걸 많이 보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매도자가 2배 정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7월 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비율이 같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매수자가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매수자 중에 과거에는 이제 전월세 수요자가 60% 이상이었는데요. 지금은 매매 수요자가 60% 이상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장은 달라진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대폭등기를 겪었잖아요. 그때 벼락거지라는 말도 나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목포 아파트의 국평 매매가가 50억 원을 찍었고 서울에서 10억 원 이하인 아파트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진 걸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차이가 있나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황하고 지금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점과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그 경제 상황이나 물가 상황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21년을 폭등기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때 금리를 보면 0.5%였어요. 지금 3.5%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리 차이는 상당히 있고 또 하나는 물가 수준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가 수준이 0.5%, 많아봐야 2%였고 근데 지금 3, 4%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정책 중에 주택담보대출은 양날의 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를 높이면 서민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걸 낮추면 이제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또 집값에 자극을 주고 그러는데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보금자리 특례라 그래가지고 금리가 상당히 낮춰졌죠. 이번에 올 초에 나온 게 신생아 특례라 그래가지고 그건 금리가 1.6에서 3.3%예요. 그러면 사실 9억 이하 아파트에 5억 대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좀 물가를 자극을 하고 이래서 또 오르는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 교수님께서는 전임 정부 때 서울시 행정위 부시장으로 서울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셨는데 그때와 지금의 주택 공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구는 약간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계속 분화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거나 경제가 발전되면 될수록 더 좋은 공간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택 공급은 이 주택 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부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 같은 경우는 매년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라 보고 그중에 이제 아파트가 한 4만 원쯤 돼요. 그런데 이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좀 입주 물량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내후년부터가 조금 많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서울 같은 경우 이제 나대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평균 한 15년 걸려요. 우리가 15년 전을 되돌아가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대 초반에 건설업계 자체가 그냥 워낙 침체가 돼가지고 정비사업도 다 멈춰버렸었거든요. 그 후유증이 지금 상당히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후년 2026년, 7년 요때 이제 입주 물량이 만약에 줄어든다면 또 다른 한 번의 혼란기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주요 변수들 어떤 걸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우선 소장님부터. 예, 저는 경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예, 금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미 금리가 많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떨어질 일만 있지 오른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수출 증가율은 계속적으로 괜찮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제 내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설비 투자 부분을 저는 보는데 한 4%대로 최근에 오르기는 했는데요. 뭐 내수 경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냐 뭐 이런 것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도 이제 경제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물가는 올라 있는데 지금 경기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맞물려 있고 또 하나는 공급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융 정책인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는 그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나온다면 거기에 그 해당하는 주택 가격은 상당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 상승세 계속 될까요?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까요? 먼저 저기 소장님부터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번 뭐 연말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승세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한 2, 3년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이유가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거든요. 근데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둔촌주공, 즉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12,000세대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물량이죠. 그래서 괜찮은데 그 이후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나 서울은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저희가 4만 호 공급했다고 해도 사실은 신규 물량으로 따지고 보면 한 1만 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조합원들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더 줄어든다는 것은 이제 아주 심각해진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당분간은 저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는요? 저도 당분간은 뭐 상승세를 이어갈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19년에서 21년을 경험했던 어떤 폭등기는 아니지만 당분간 올 거라고 이제 보는 게 최근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 거의 7천 건 육박을 해요. 이건 그 18년, 19년의 폭등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보니까 조금 앞으로 이 어떤 상승의 증폭이 커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2년 12월 달에 둔촌 주공이 그때 분양을 했잖아요. 그때 받았던 청약 가격과 지금 시세를 보면 10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조금 상승세로 가고 있다. 또 하나는 이제 물가 수준이 지난 3년간 누적하면 거의 13%가 올랐어요. 그 물가가 13% 올랐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럼 집값도 그 정도 오를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가가 지금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한다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 최고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올 하반기 시장 양상이 어떻게 될지 분석해봤습니다. 당분간 상승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금주머니TV는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지속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심 소장님, 진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